총 36회차의 변제 기간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회차는 적립된 압류금으로 납입을 하고 나머지 35회차를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연체가 오래되어서 압류가 진행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급여 압류가 되어서도 이게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압류가 된 채무자들 많이 힘들죠. 네네.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거고 진행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사실 연체가 되기 전이라거나 또는 연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미만 정도의 연체 기간이면 압류는 크게 걱정이 없으신데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왜냐면은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 안 생겼기 때문이에요. 연체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법원에 소송을 했을 수도 있고 공증을 받아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로 이 사람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특히 급여 압류를 당하신 경우라고 하면 변제 계획안의 내용이 약간 달라질 뿐 다른 채무자들과 동일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네네.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 압류가 되면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급여가 압류되신 분들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받는 어떤 직장인이 있다고 치면 네네. 급여를 압류를 하면 300만 원을 다 압류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다 압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네.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보호를 해줘요. 채무자 회생법에 있는 건 아니고 민사집행법 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300만 원을 압류를 한다고 해도 185만 원을 빼고 115만 원. 만 압류할 수 있어요. 네. 115만 원은 압류가 되고 185만 원은 채무자에게 지급은 되는데 115만 원씩 매달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압류된 네. 이후부터. 그렇게 쌓이겠죠? 네. 이런 채무자의 경우에는 연체가 없는 채무자랑은 변제 계획안이 조금 다르게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네. 실무상 저희가 이거를 인가 후 변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화산학개론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면책을 받고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이 끝난 다음에 압류를 해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개인회생에서도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압류를 중단하는 거는 중지 명령이고요. 네. 이후에 이 압류를 푸는 절차 이거는 이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산은 1년 이내로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개인 회생은 면책 받으려면 최대 5년까지도 걸리지 않나요? 그때까지 압류를 해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쵸. 파산이나 회생이나 이제 면책 절차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럼 면책 이후에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파산은 면책, 회생은 인가 때 이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어요. 인가는 제가 아까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고 채권자 집회 갔다 오고 그러면은 이제 미납금이 없다면 인가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압류를 해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급여 압류 채무자의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할 때 인가 후 변제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네. 이 인가 후 변제라는 게 아까 제가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첫 변제 일자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납부하는 채무자라면 90일 뒤부터 100만 원을 낼게요라는 신청이 되는데 네. 이미 월급이 압류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사실 그 185만 원 빼고 내가 생활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90일 뒤부터 납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압류가 풀려야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가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미납된 변제금이 생기진 않을까요? 첫 변제일자가 인가 결정 이후기 때문에 변제금이 네. 미납될 일은 없죠. 저희가 아까 채권자 집회 때 변제금이 미납되는 분들은 법원에 가서 혼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압류된 분들은 혼날 일이 없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내는 날짜가 인가 이후니까. 인가 결정 이후에 압류를 해지한 다음 그 변제금을 납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채무자는 압류 전 급여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아까 300만 원 채무자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85만 원을 제외한 115만 원을 압류를 한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버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보통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돈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갚을 수 없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네.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은 돈이 안 들어오는 건 맞는데 이게 네. 압류가 돼서 안 들어오는 거지 이 사람이 돈을 안 벌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벌고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일단은 계산을 하는 거죠.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 해지 방법이나 인가 후 변제라는 거를 잘 모르시니까 이미 압류된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아예 직장을 바꿔야 되나? 185만 원 중에서 변제금을 산정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동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가 후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면 압류 해지 후에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아서 변제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 전 급여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고요.
거고요. 정리하자면 굳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옮겨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압류가 되면은 이제 회사를 옮겨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급여가 압류된 채무자는 중지명령 결정을 꼭 받아야 할까요? 받지 않고 진행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압류를 해제하는 거는 인가 이후지만 네네. 압류를 중단하는 거는 중지명령이다 네네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이 중지명령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압류를 한 채권자가 있고 압류를 안 한 채권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압류를 한 채권자는 아까 그 115만 원씩을 매달 이렇게 쌓아두고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의 돈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 받는 게 일단 맞죠. 압류금이 이제 쌓여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지를 하게 되면 채무자도 못 가져가지만 채권자도 못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못 가져가는 그 금액을 쌓이고 그 모은 돈을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절차를 위해서라도, 그 변제금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중지는 꼭 필요하죠. 중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급여를 다 지급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아진 압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중지 결정을 받게 되면 네. 채무자의 직장에서는 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따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아진 적립금을 압류적립금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채무자가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법원에서 이제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개시결정 이후에 한 번씩 그 압류적립금에 대해서 직장에서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게끔 보전권고를 내리는데요. 보통 대리인 사무실에 있으면 네. 저희가 그 적립된 금원을 1회차 변제금으로 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총 36회차의 변제기관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회차는 적립된 압류금으로 납입을 하고, 나머지 35회차를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급여 압류가 되지 않은 채무자들이 만약에 36개월 변제를 한다? 그러면은 급여 압류가 된 채무자는 그냥 35개월만 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절차대로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금전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하면 압류를 안 된 게 무조건 좋아요. 압류가 안 되면은 그냥 네. 36개월 변제를 하면 돼요.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만약에 115만 원씩 그렇게 압류가 안 된 분은 내가 뭐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1인 가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내야 될 변제금을 법원에서 산정을 해주면 너는 10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100만 원씩 36개월 내면 끝. 150만 원이면 150만 원씩 변제를 하면 끝. 이렇게 되는데, 압류되신 분들은 1회차 변제금으로 그동안 압류된 적립금이 다 쌓여서 한 번에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총 변제금이 압류된 분들이 압류 안 된 분들보다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고 뭐 인가 나고 이때까지 압류된 적립금이 매달 쌓이잖아요. 네. 그 금액이 보통 한 6개월, 7개월 동안 쌓이니까 3개월 차부터 100만 원씩 납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1개월 차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모여서 7개월 차면 700만 원 모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7개월 차를 1회차 다 내고 나머지 35회를 더 내야 되는 거니까 보통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압류가 안 된 채무자들이 금전적으로는 좀 더 유리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압류가 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답이 회생이면 회생을 하셔야 돼요. 압류가 안 되는 게 최선이겠네요. 네. 급여 압류 적립금 확인서도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당사는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 누구누구의 급여를 압류하고 있으며 그 압류 총액은 몇 월 며칠자 현재 기준으로 얼마다 라는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확인을 해주고요. 만약에 네. 이 금액이 확인되면 저희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이제 예시에는 76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760만 원을 첫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올리는 거죠. 인가후 변제계획안이 보통 어떻게 짜이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면, 변제 기간을 변제 계획 인가일 다음 달 며칠을 제1회로 해서 제1회 되는 달에 며칠부터 13회 되는 달에 며칠까지 36개월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변제 기간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오늘 기준으로 90일 뒤부터 내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런 문구가 아니라 변제 계획 인가일 다음 달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겠다라고 신청한다는 게 급여 압류된 분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채무자들은 내가 신청을 하면서 90일부터 납부할게요 이렇게 신청을 한다면, 급여 압류가 되신 분들은 압류가 됐으니까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가 때 압류를 풀고 변제를 해야 되니까, 압류를 풀고. 네, 그러니까 변제계획 인가일 다음 달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인가일 다음 달에 하겠다는 이 의미가 한 달 정도 그 기간을 줄 때, 인가되고 한 달 정도 기간을 우리가 벌어서 빨리빨리 압류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압류를 풀고 나서 채무자의 통장으로 회사에서 안전하게 전체 급여가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이 금액을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변제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압류된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압류가 되니 낼 돈이 없다고 오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